안녕하세요. 정보체리 손승원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그 C 언어 이어서 이제 계속 볼 텐데요. 여러분들 11페이지 보시면은 저번 시간에 이제 17번을 한번 봤었어요. 포인트와 비열 봤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8번에 이제 포인트와 비열이 있는데, 조금 이제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P가 이제 어디를 가리키냐가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배열과 똑같은 주소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 그 이동될 때도 있고, 지금 이제 18번의 코드처럼 처음부터 이제 다른 부분을 가리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ARR이 이제 뭐 8부터 9까지, 어떻게 본다면 첨자를 쓴다면 0부터 6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0, 1, 2, 3, 4, 5, 6까지 해서 0번 방에 ARR 0번 방에 8이 들어가고 1번 방에 5가 들어가고 뭐 6번 방에 9가 들어간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먼저 쭉 써놓으셔야 돼요. 위에다가 첨자를. 그래서 첨자는 항상 이제 0부터 시작되는 걸 써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하지 않고 문제를 푸실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포인터 변수에다가 ARR을 그냥 넣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17번에 저번 시간에 본 것처럼 그냥 A 배열명을 넣어서 배열과 똑같은 첨자를 갖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ARR 플러스 2를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RR 2번 방을 포인터 변수 P가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죠? 거기서부터 이제 0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P라는 포인트 변수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A에다가 이제 뭐 제일 처음 0을 놓고 B에다가 이제 0, A랑 B 둘 다 이제 0으로 초기화 시켜줬죠. 그 다음에 이제 A에다 넣어줄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게 이제 모양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별표 플러스 P가 있고, 그 밑에 B에는 별표 P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P가 가리키고 있는 곳은 이제 어디가 돼요? P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ARR 플러스 2를 해서 이제 그 부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리키는 거는 이제 처음에 가리키는 건 이제 ARR 2번 방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이 있는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것도 써본다면은 쭉 들어있고 이제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6번 방까지 들어있는데 P가 제일 처음에 가리킨 부분은 이제 여기예요. 요걸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죠? 요걸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A랑 B를 0으로 초기화해주고 A에다가 이제 별표 플러스 P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가 먼저 수행이 되겠어요? 플러스 P가 먼저 이제 수행이 된다. 그러니까 P가 먼저 하나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P가 먼저 하나 움직여서 P가 가리키는 부분이 여기가 되는 거죠. 그죠? 요 형태가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별표 P만 남으니까 P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을 A에다 넣어주니까 A가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만 잘 파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는 이제 별표 P에다 플러스를 해주는데 이게 뒤에 있으니까 먼저 이제 별표 P가 가리키는 부분에 있는 값을 이제 B에다 먼저 넣어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이 먼저 B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행되는 게 이제 괄호가 있기 때문에 별표 P가 하나 증가하는 거예요. P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이 하나 증가한다. 얘가 이제 2가 되겠죠. 근데 이제 B에는 영향 끼치지 않죠. 그죠?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된 다음에 이제 실제 출력이 되고 나면 이제 일일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17번도 마찬가지로 18번도 이 위치를 일단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놓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포인터 변수는 막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열명 같은 건 상수잖아요. 상수기 때문에 이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배열명은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7번에 A라는 배열명도 그렇고 18번에 AR라이라는 배열명도 처음에 이제 그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갖고 있으면 절대 변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열은 사실은 이제 배열명 자체가 시작 주소이긴 하지만 상수기 때문에 주소 연산은 안 돼요. 근데 이제 포인터는 이 포인터 변수라는 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변경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리키는 어떤 부분들을 다 계속 변경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잘 이제 파악을 해놔야 돼요. 일단. 그죠? 그래서 18번에서는 일일이 이제 여기 보고 있는 요 형태가 그대로 출력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19번은 구조체가 있는데 구조체를 좀 이제 크게 보통 이제
구조체에 대한 코드는 이렇게 크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혹시 몰라서 대비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크게 써놨고요. 일단 구조체가 st라는 태그명으로 해서 int a가 있고 int c는 배열로 이제 10을 잡아놨죠. 그래서 여기 하나의 이제 새로운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새로운 자료형이 되는 것이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변수를 선언하면은 한 번만 선언해서도 이제 int a라는 거와 int c 10이라는 걸 다 얻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구조체 잡아놨고, 그 다음에 int i가 0이에요. 일단 i에다 0을 넣어놨고, 이거를 지우고 쓰죠. i에다 0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ob1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체를 실제 이제 ob1이라는 변수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럼 ob1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ob1에는 뭐가 있겠어요? a가 하나 있고, a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이제 또 10개가 잡히겠죠.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0, 1, 2, 3, 4 해서 지금 10개 잡았으니까 9까지. 그래서 요게 이제 C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OB1에 들어가 있는 이제 어떤 내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OB2도 잡았죠. OB2도 똑같이 이제 OB2라는 게 또 A가 하나 잡히고, 그죠? 근데 C도 또 잡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약간 뭐랑 비슷해요, 모습이. 마치 자바에서 객체 잡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클래스 만들어서 객체 만드는 거랑 비슷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스트럭트라는 것을 개선해서, 그죠? 개선해서 변형해서 만든 게 클래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한다면은 구조체에다가 스트럭트에다가 함수까지 넣은 거죠. 원래 구조체는 함수가 들어가진 않으니까 그것까지 넣은 게 클래스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양 거의 이제 흡사하다라 보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ob1.a에다 0을 넣어줬고 ob2.b에다가 a에다가도 0을 넣어줬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봤더니 이제 포문이 들어가는데 그 포문의 그 범위 묶어 놓으세요. 포 한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줄에 중괄호 있죠? 그게 하나의 포문이니까 i 포문이니까 그거 묶어 놓으시고, 그 밑에 또 이제 i 포문 시작되는 또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네 줄 또 하나 묶어 놓으시고. 그래서 i가 0부터 이제 9까지 돌아가는데 뭐가 들어가나 봤더니 ob1.ci, c니까 ob1.c 0번 방에다가는 뭘 넣으래요? i를 넣으래요, 그냥. 근데 그게 계속 i가 0, 1, 2, 3, 4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계속 들어간다는 거지. 대표적으로 그냥 배열방에 있는 값을 첨자에 있는 값과 똑같이 넣을 때 쓰는 방법이죠. 이렇게 9까지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죠? 들어가고, 이거 돌릴 때 이제 밑에 ob2.ci도 있는데, ob2.ci, c0이죠. a가 0일 때. 여기 들어가는 것은 ob1.ci에다가 플러스 i를 하래요. 그럼 ob1.ci는 0일 거고, 0번 방이니까. 그죠? 0이고, 지금 현재 i도 0이니까, 00 더한 게 일단 여기 0이 들어가 있죠. 00 더한 게 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i가 1이 되면은 1과 1 더해서 2가 되는 거, 그렇게. 그죠? 그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긴 또 이렇게 이제 이것도 증가할 거 아니에요. 2로 증가하면 2 더해서 또 4가 되고, 3, 3 더해서 6이 되고, 4, 4 더해서 8이 되고, 쭉 증가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9, 9 더해서 9, 2, 18 될 거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실제 들어간다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 채워 넣었어요, 일단.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포문까지는 각각의 구조체에 있는 이제 배열 요소까지 값을 다 초기 값을 넣은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포문에서 이제 i는 0부터 또 10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그죠? 그래서 i는 0부터 9까지 수행이 되는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는 증가값 i 이꼴 i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 i가 증감되는 것은 0, 2, 4, 8, 8인데 6, 8.
그 다음에 10이 되면 빠져나가겠죠. 왜냐면 i가 10보다 작아야지만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i가 10이 되면은 더 이상 수행되지 않고 빠져나가겠죠. 요만큼 수행하는 거고요. 이때 이제 OB.A랑 OB1.A랑 OB2.A에다 값을 넣어주는데 OB1.A에다가는 이제 OB1.A죠. 여기다가 지금 현재 i가 이제 0일 때죠. 0일 때 OB1.A에다가 OB1.C 0번방 이거 두 개 더한 거죠. 이 두 개 더해서 다시 여기다 넣어주니까 더해도 이건 그냥 0이 되죠. 일단 그죠? 0이 되는 거고 일단 요거 한번 다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예요. 그 다음에 2가 되잖아요. i가 2가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OB1.A에 있는 값 0과 OB1.CI니까 2번 방 이거 두 개 더해서 또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이번 이거죠. 더해서 넣으면은 얘가 이제 2가 될 거고 그죠? 2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서 이 돌고 이제 4가 되면은 요거랑 요것도 더해서 넣어주는 거죠. 6이 되고 이렇게 쭉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6 되고 또 얘 되면은 6에다가 6 더하겠죠. 그죠? 12가 되고 근데 다시 이제 8로 가면은 12에다 8 더하는 거니까 2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앞쪽까지만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쓸 때는 0부터 9까지 다 써놓고 이것도 그죠?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요. 이 구조체에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코드를 쓴 게 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 돌려보셔도 구조체에 대한 어떤 개념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이걸 잘 알면은 이제 클래스까지도 보기 편하니까 그죠? 한번 돌려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OB2도 이제 0부터 돌린다고 생각하면 볼게요. 그죠? OB2.A에다가 이거죠. OB2.CI라고 되어 있으니까 CI는 0이죠. 근데 일단 뭐 더하면은 0일 때는 그냥 0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2가 되면은 0에다가 뭐 더해요? 2번 방. 그죠? 2번 방 더하면은 4가 될 거고. 그죠? 그럼 4가 되면은 4에다가 4번 방 8이네요. 그죠? 그럼 12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 6이 되면은 6번 방에 뭐 있어요? 10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요거 이제 2배씩 들어가 있는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6번 방에 10이 있으니까 12에다 12 더하면 24가 되고 근데 8이 들어가면은 몇이 돼요? 24에다가 8이 16도 하는 거죠. 16도 하면은 이제 4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고 이제 빠져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최종값은 어차피 두 개 같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따로따로 좀 설명드렸고 이렇게 이제 돌리는 거를 한번 딱 수행해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천천히 하면 10분 넘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어려운 문제니까. 그래도 한 번 정도 연습해 보시면은 다음에 볼 땐 이 패턴을 좀 볼 수 있어요. 이거를. 그죠? 연습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OB1.A랑 OB2.A를 더한 거니까 이제 20 더하기 40해서 60이 나오는 거. 그죠? 밑에 60이 있죠. 그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체를 굉장히 좀 자세하게 표현해서, 그죠?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다 이제, 모습으로 본 거기 때문에 요거 이제 복습 한번 꼭 해 놓으셔야 되고, 실제 이제 돌리는 모습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그래서 19번은 6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함수라고도 하고 재기호출, 대부름, 자기 자신을 또 부르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뭐 실제 시험에서 여러 이제 시험에서 코드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나 이걸 잘 아셔야 되고 지금 이제 A에다가 서브 4를 넣고 있는데요. 서브 4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에 이제 그 부프로그램 함수로 하나 있죠. 서브라는 함수가 있고 거기 이제 서브라는 함수에다가 매개 변수 int n을 갖다가 4로 주는 거죠. 그죠? 4로 줘서 n이 만약에 0이거나 0이면 리턴 0, n이 만약에 1이면 리턴 1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n이 이제 0이나 1이 되기 전까지는 다 이제 리턴에 있는 어떤 수식을 이제 서브에서 이제 n-1 플러스 서브 n-2를 이제 수행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간단하게 본다면은 서브를 그냥 제가 s를 쓸게요. s4를 쓴다면은 이것도 쓰는 것 좀 연습하셔야 돼요. 이 4라는 거는 0도 아니고 1도 아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S3에다가 플러스 S2가 될 거고, 그죠? 그럼 얘도 또 0이나 1이 아니니까 S2에다가 플러스 S1이 될 거고, 이건 그냥 1이 리턴 되겠죠, 그죠? 1이니까 n이 1과 같다면 1이 리턴 되는 거고.
요건 이제 S1 플러스 S0이 되는데 요건 1이 리턴되고 이건 0이 리턴되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몇이 리턴돼요, 사실은? S1과 S0로 더한 게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이건 1이잖아요. 1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보면은 한쪽만 쭉 내리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 나온 걸로 보면 되니까. 그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 세 개 다 더한 걸 갖다가 리턴을 해주고 그걸 이제 A에서 받아서 출력하는 거니까 2를 이제 3개 더한 거죠. 3이 되는 거예요. 3이. 그죠? 그래서 순환함수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순환함수 되는 모습을, 그러니까 순환함수라는 건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 도출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 함수를 도출하는 거니까 그 모양을 이제 이렇게 쭉 유도할 수 있는 모양을 갖다 만드는 걸 연습하셔야 되고 20번은 이제 3이 되죠. 3이 출력 결과가 되고 21번도 마찬가지예요. 모양은 똑같은데 이제 변수가 두 개인 게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F5라는 함수를 A, B로 호출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F를 쓸게요. 쓰기 편하게. F를 뭘 줘요, 지금? A, B를 주는데 7이랑 10을 준다고요. 이렇게. 7이랑 10을 줘서 호출을 딱 했더니 A, B에 7이랑 10이 들어가는데 조건이 뭐가 있냐면은 A가 B보다 크면 리턴 0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현재 B가 더 크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게 지금 현재 A가 되고 이게 B가 될 거니까. 그죠? B가 더 크기 때문에 리턴 B 플러스 요거 플러스 한 거죠. 10 플러스에다가 F5 그냥 F로 썼어요. 제가 F5 A 플러스 1 콤마 B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 하나 더한 거니까 8 콤마 함수를 써야죠. F8, 10이 되고 언제까지 더해지겠어요? 이 A 값이 B보다 커질 때까지 계속 수행이 되겠죠. 그죠? 또 마찬가지로 10 B죠. 더하기 F9에다 10, 그 다음에 10 더하기 F10에다가 10. 여기까지도 아직 이 품은 조금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A가 B보다 커야 되는데 지금 A가 B보다 큰 게 아니라 같잖아요. 조건 만족하지 않으니까 또 한 번 가야 되겠죠. F11, 10이 되고 이렇게 될 때 이게 0이 리턴되니까 주르륵 수행하면은 10이 4개 더해지는 거죠. 40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푸는 방식은 거의 흡사해요. 근데 이제 약간 이건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도 뭐 다른 코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조금 더 이렇게 확장되듯이 유도가 되는 게 많아지면은 약간 좀 인내심을 요구하긴 해요. 이게 계속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시험 시간이 굉장히 좀 촉박하고 하면은 패턴 찾아서 문제 정답을 찾는 게 더 좋은데 우리는 이제 시험 시간이 이렇게 촉박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패턴을 찾아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분명히 실수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일부러 함정을 넣어놓을 때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다 이렇게 쓰세요. 쫙 써서 끝까지 확인하고서 싹 도하는 식. 그죠? 그럼 절대 이런 문제는 틀릴 일은 없어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습하는 걸로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21번은 그래서 40이 나오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22번은 메모리 올로케이션인데 이제 C 언어에서 힙이라는 기억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잡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사실 잘 쓰는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구성이 되냐? 요 모습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맨이 있고 이제 AR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이즈, 그다음에 I 변수를 이제 이렇게 포인터 변수까지 포함해서 3개를 잡아놨고요. 사이즈를 10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AR 한 다음에 int 별표, 그러니까 int형으로 이제 그 포인터 변수를 잡아서 잡은 어떤 방을 가리키게끔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메모리 올로케이션이 이제 힙이라는 공간에다가 공간을 하나 이제 마련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AR이 이렇게 이제 포인터로 있다면은 AR이 가리키는 부분에 메모리 올로케이션으로 이제 공간이 잡히는데 이게 힙에 잡히는 거고요. 힙이라는 공간. 메모리 올로케이션은 힙이라는 동적 메모리 영역에 할당하기 위해서 쓰는 명령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MALLOC니까 말록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정확한 이제 그 풀네임이죠. 풀네임은 메모리 올로케이션의 약자예요. 메모리 올로케이션. 근데 자리를 어떻게 잡았냐면은 사이즈 곱하기 사이즈 오브 들어갔잖아요. 사이즈 오브 인트 들어갔는데 인트는 사실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인트가 몇 바이트다라는 걸 줘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문제에다가 괄호 쳐서 단 인트는 4바이트로 가정한다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지금 이제 4바이트로 생각을 한 것이고, 사이즈 오브에서 인트가 4바이트가 나왔으니까 사이즈는 10이었잖아요. 아까 위에서. 그죠? 10에다 4를 곱하니까 이게 40바이트로 하나 잡히는 거죠. 40바이트 공간이 잡히고 거기다가 이제 밑에서 for i는 0부터 i는 사이즈가 10이죠. 그죠? i는 0부터 9까지 해서 똑같이 이제 a, r, i에다 i를 넣어주니까 여기 이제 이거 들어가는 거죠. 1, 2 쭉 들어가서 9까지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죠? 그거 넣어준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밑에서 프린트 하는 거죠. 그냥 차례대로 또 0부터 9까지 프린트가 쭉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있어요? 프리 AR, 그죠? 그러니까 메모리 올로케이션을 만들어 놓은 이 힙 공간에 만들어진 어떤 이 부분을 해제하는 거, 없애는 거, 그게 프리예요. 그럼 프리 AR을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죠? 사라지는 거. 그래서 그거까지를 쓴 건데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는데 문제로 사실 잘 나오진 않아요. 메모리 올로케이션 잘 나오진 않는데 많이 나온다면은 그 메모리 올로케이션 거기 이제 AR 이꼴 인트 별표 MALLOC 이런 거 이제 빈칸하고서 채워넣는 거 이런 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뭐 출력 결과나 이런 거 내기에는 좀 너무 뭐 간단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런 거 뭐 메모리 올로케이션이나 프리 같은 거 빈칸 한 다음에 그거 채워넣는 걸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겠죠. 그래서 그 모양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삽입 정렬부터 해서 선택 정렬, 버블 정렬, 정렬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워요, 코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수행시키는 걸 그 각각의 변수에다 값을 넣어서 돌려보는 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사실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좀 그냥 내가 문제 하나 볼 때, 그러니까 몇 번 연습해 보시면 나중에 이제 그 10분, 제가 이제 하루에 10분 정도 코드 연습하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간에도 이제 할 수는 있는데 그 전에 한 번 돌려볼 때는 아마 10분 이상이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차피 이제 코드 공부는 사실 그래요. 약간 인내심이 필요해요. 처음에 좀 인내심이 필요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어떤 코드를 만들 수 있겠지만, 처음에 이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계속 이제 변수에다 값을 넣어보면서 연습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되게 하기 싫어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막 이 변수 잡아서 여기다 계속 값 넣고 똑같은 거 막 하는 것 같거든요. 그죠? 계속 막 그 단순 작업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필요해요. 근데 그래야지만 그 로직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삽입 정렬 어떻게 돌아간다 이런 거 이제 한번 삽입 정렬은 앞에부터 정렬되는 거죠. 우리가 정렬 방법 알죠. 수치가 쫙 있으면은 여기 정렬하고 그다음 여기 정렬하고 여기 정렬하고 이런 식으로 쭉 정렬되고, 지금 이제 내림차순이랑 오름차순이란 말을 선택 정렬과 버블 정렬을 괄호를 써놨는데, 지금 삽입 정렬 사실 괄호치고 오름차순 써놔야 돼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정렬을 할 때 문제에서 웬만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오름차순이다 내림차순 이걸 줄 거란 말이죠. 근데 진짜 간혹가다 어쩌다 한번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걸 안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거의 사실 디폴트는 오름차순이에요. 그러니까 디폴트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SQL에서 오더바이를 하더라도 정렬할 때 우리가 ASC나 DSC를 안 쓰면은 ASC를 하잖아요. 오름차순으로. 그죠? 그래서 디폴트는 대부분 오름차순이고, 지금 삽입 정렬도 오름차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다가 오름차순이라고 써놓으셔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3, 5, 2, 9, 8이 있고 이렇게 들어있죠. 그죠? 이게 AR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IJK를 잡았어요. K를 잡아놨고 돌리는 로직을 한번 제가 앞부분 설명드린 걸 보시고 그걸 보면은 전체 다 수행할 수 있거든. 시간이 좀 들겠지만 해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거랑 똑같이 연습장에다가 딱 한 장에다가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막 좁은 공간에 쓰려면 처음에는 되게 작업하기 어렵거든요. 넓은 공간에다가 잡아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포문이 있고 그 포문 안에 또 J 포문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포문의 범위를 일단은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앞으로. 그래서 묶는 다음에 이제 I 포문 이렇게 들어가고 J 포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 그죠? 그 다음에 밑에 I 포문이 또 하나 있죠, 이렇게. 근데 이건 뭐 출력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이 부분이 이제 핵심, 그죠? 코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이제 그 I가 1이 돼요. I가 1이 되고 I는 1부터 어디까지 돌려요? 4까지. 왜냐면은 지금 0, 1, 2, 3, 4까지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K에다가 ARI를 넣는데요. K에다가 ARI. AR이 뭐예요? 5잖아요. 요걸 안 넣고 이걸 넣었어요. 왜 이걸 넣냐면은 요길 찝은 상태에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두 번째 돌 때는 어떻게 했어요? I가 요길 찝은 상태에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삽입존이라면 이렇게 정렬하고 이렇게 정렬하고 이렇게 정렬하잖아요. 그 모습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렇게 정렬하고 또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렇게 정렬하고 그러니까 I는 계속 이걸 찍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삽입 정렬 방식이 어떤 거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볼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쭉 돌려보시면 아 이렇게 정렬되는구나 라는 거를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물론 정렬 방법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린 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수업 다 들으시고 요거 마지막에 듣는 거니까 뭐 정렬 방식이나 이런 거 다 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AR의 I방을 이제 K에다 넣어주니까 AR의 I방이 5가 되죠. 그죠? 5가 일로 쑥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J 포문이 시작돼요. J 포문은 I 플러스 I 마이너스 1이죠. I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I가 여기면은 뭐랑 비교해야 돼 이거는? 앞에 거랑 비교해야 될 거예요. 뒷게 아니라. 왜냐면 이렇게 정렬해야 되니까. 그죠? 그럼 I가 여기를 찍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럼 J는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럼 다 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0이 되는 거죠. I 마이너스 1부터니까. 그죠? 그 다음에 J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만 이제 돌리는 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거기 if은 밑줄 쳐서 if은 ARJ가 K보다 작거나 같다면 브레이크로 J 포문을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ARJ가 지금 요거죠. 3이고. ARJ가 3이고, 그 다음에 K가 지금 몇이에요? 5거든요. 요거 두 개 비교한 거예요. 요거 두 개를 딱 비교했는데, 만약에 ARJ가 더 작거나 같다면은 정렬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름차순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오름차순이니까 잘 돼 있잖아요. 지금 이거 뭐 바꿀 필요 없잖아요. 지금 이게 5, 3이었다면 자리 바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3호기 때문에 자리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브레이크로 그냥 빠져나가요. 뭘 빠져나가요? J폼은 빠져나가서 거기다 이제 뭘 써요? AR의 J 플러스 1에다가 이제 K를 넣어준다. 그죠? 그러니까 AR의 J 플러스 1이면은 AR의 J 플러스 J가 지금 이제 0이잖아요. 그죠? 0. 이제 0에다가 1을 더하니까 1번 방에다가 다시 5를 넣어준 거죠. 뭐 필요 없죠. 이거는 사실은. 그죠? 똑같은 값 또 넣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회전 정렬이 끝난 거예요. 일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돌려볼게요. 근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다시 올라와서 I가 이제 뭐가 돼? 2가 되죠. 그럼 I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럼 J는 뭐랑 비교하면 돼?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2회전하면 뭐가 돼야 돼? 2가 앞으로 가고 3, 5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거 변경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K에다가 AR의 I를 넣어라. AR의 I는 2죠. 그럼 얘가 이제 2가 되고. 기준은 이제 이번에 2예요. 그 다음에 이제 J포문은 I-1부터니까 I가 지금 2니까 얘는 1부터 시작이 되겠네요. 그죠? 1부터 시작이 되고
AR의 J. AR의 J면은 1번 방이니까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랑 뭘 비교해요? K를 비교하는 거 이렇게 두 개를. 근데 지금은 자리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은 얘가 더 크니까 오름차순 하려면 2가 앞으로 가고 5가 일로 와야 되니까 일단은. 그죠? 근데 5만 일단 보내놓으면 돼요. 2는 어차피 땡겨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때요? AR의 J가 5가 되고 K가 지금 몇이에요? K가 지금 현재 2니까 조건이 만족하지 않죠. 그 브레이크로 가지 않고 밑에 이제 AR J 플러스 1에다가 AR J를 넣어주는 거죠. 그죠? AR J 플러스 1이니까 여기에요. 여기다가 J를 넣어주니까 이게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5만 이쪽으로 밀어놓은 거죠. 일단 밀어놓은 거고 2는 지워져도 돼요. 왜냐면 2는 K에 있으니까 또 비교할 수 있죠. 그런데 다시 올라가서 I가 하나 빠져, I랜다. J가 하나 빠져서 J가 이번엔 0이 되고 0이 돼도 수행은 돼요. J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그죠? 그 상태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봤더니 이번에는 이제 ARJ랑 AR 0번 방이랑 요거 비교하는 거죠. 이번에는 AR 0번 방이랑 K를 비교해요. AR 0번 방은 3이고 K는 지금 2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건이 어때요? K가 지금 더 작죠? 조건 만족하니까 밑으로 또 내려가겠죠. 그죠? 브레이크 안 가고. 그래서 AJ 플러스 1에다 ARJ를 넣어줘라. ARJ 플러스 1에다가 ARJ를 넣어주니까 여기가 또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밀어지는 거 이렇게. 그럼 나중에 뭐만 넣으면 돼요? 2를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J가 하나 빠져서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조건 만족하지 않으니까 J폼은 빠져나가고 ARJ 플러스 1. J가 지금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1하면 0번 방이잖아요. 0번 방에다가 K를 넣어라. K가 몇이에요? 2. 정렬됐죠. 이렇게. 그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이 알고리즘보다는 정렬되는 방식 위주로 봤잖아요. 그걸 문제를 많이 냈으니까 일단. 근데 여기서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나 보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본 것처럼 1회전 할 때 우리 삽입정렬 하듯이 요거 1회전 되고 2회전 했더니 이렇게 정렬된 거죠. 그럼 3회전 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3회전 할 때는 뭐 변할 건 없을 것 같아요. 2, 3, 5, 9가 그냥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삽입정렬은 이런 알고리즘을 쓰기 때문에 정렬이 돼 있으면 굉장히 정렬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어떻게 정렬된다는 거. 저는 지금 이제 2회전까지 보여드렸는데 반드시 연습하실 때 2회전까지 꼭 해보셔야 되고 3회전, 4회전까지 다 해보세요, 한번. 그죠? 시간을 좀 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약간 인내심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걸 연습해야지만 나중에 문제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문제를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삽입정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정렬된 형태는 지금 정렬 다 끝난 상태니까 결과로는 이제 2부터 9까지 오름차순 정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삽입정렬이 있고요. 선택정렬은 어떻게 돼요? 쫙 봐서 지금 내림차순이니까 가장 큰 값을 앞으로 딱 하나씩 갖다 놓겠죠. 큰 값도 딱 갖다. 오름차순이면은 쫙 비교해서 작은 값 하나씩 딱 갖다 놓는 거고. 그죠? 이것도 한번 볼게요, 그럼. 데이터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죠? 이제 연습하기에는 좋지는 않은데 또 시험에서는 또 이렇게 나오니까 그 대비해서 앞에서 이제 내용 또 보셨으니까 이렇게 쓴 거죠. 여기 이제 값이 이제 뭐 이게 쭉 들어가죠. 이게 77이군요. 이게. 프린터물이 좀 작게 나와가지고 11 쭉 가죠. 그래서 첨자는 이제 0, 1, 2, 3, 4, 5 해서 쭉 진행될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I, J, K 뭐 많이 잡았네 변수도. 그죠? 일 회전 하는 것만 보여드릴 테니까요. 나머지 회전도 여러분들 한번 직접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묶어 놓으시는데 이렇게 묶으면 돼요. 여기 포문이 있고 이게 몇 번째 줄? 6번째 줄 포문이 있고 이게 뭐랑 묶이는 거예요? 17번째 줄. 중괄호 끝나는 거랑 묶이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그 안에 포문이 또 있어요. 9번째 줄에 포문 또 하나 있고 이게 뭐랑 묶여요? 14번째 줄에 또 중괄호 닫는 거 있죠. 이렇게 묶이겠죠. if도 묶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f. 10번째 줄에 if 있고 13번째 줄이죠. 13번째 줄에 중괄호 닫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그럼 훨씬 더 보기 편해져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문제 볼 때는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렇게 묶어 놓고 보는 게 물론 이제 실제 코드 볼 때는 이렇게 묶고 막 못하겠지만 컴퓨터를 쓰니까 근데 이해할 때는 이게 굉장히 좋아요. 처음에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제 묶어 놓으셔야 되고요. 묶어 보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연습할 때 묶어서 보는 습관을 좀 들여 놓으시면은 보기가 훨씬 더 편해지고 그죠?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쉬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i가 제일 처음 이제 0이 되고요. 4 들어가서 i는 0. i는 0부터 이제 9까지 돌리네요. 왜냐면 지금 19가 9번 방이죠. 총 10개 있는 거죠. 0부터 그죠? 9번 방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돌리게 되고 k에다 이제 i를 넣어줘요. k에다 i를 넣으니까 얘가 이제 0이 될 거고. 그다음 max에다가 ai를 넣죠. ai는 지금 26이니까 max에 26. 제일 큰 값을 일단 26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나머지랑 계속 비교해 보겠죠. 그래서 더 큰 값이 있다면 옮겨버리면 돼요. 그냥. 왜냐면 내림차순이니까. 오름차순이면 반대요. 그거만. 이걸 민으로 놔둔 다음에 오름차순이니까 오름차순이면 제일 작은 값을 놓을 거니까 민으로 놔둔 다음에 나머지랑 비교해서 더 작은 게 있다면 자리 바꿔서 가장 작은 걸 이쪽으로 옮기면 1회전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포j가 돌아가죠. 그죠? 포j는 i 플러스 1이니까 i가 이제 0이니까 1이 될 거고. 여기서 볼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 자신이니까. 얘랑 비교하는 건 얘부터 비교하는 거.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지. 자기 자신 비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j는 이제 i 플러스 1을 잡는 거죠. 첨자로. 그러다 이 if문이 중요한 거. 밑줄 쳐서 if aj가 맥스보다 크냐? aj는 지금 1번 방이죠. 요게 맥스보다 크냐 비교한 거죠. 왜냐면 크면은 얘가 일로 가야 되니까. 그죠? 근데 안 커요, 지금. 안 크니까 맥스가 지금 더 크죠? 조건 만족하자가 빠져나가서 다시 폼은 올라가죠. J폼은. 그럼 J가 하나 증가해서 2가 되고. 그럼 또 뭐랑 비교해요? 요거랑 또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AJ 이니까 77이랑 맥스를 비교했는데 얘가 더 크거든요. 조건 만족하죠. 그때 뭐 하래요? K에다가 J를 넣으래요. K에다가 J. K에다 J를 넣으면 J는 현재 2잖아요. 그죠? 그럼 K는 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맥스에다가 뭐 넣으래요? AJ 넣으래요. 맥스가 바뀐 거예요. 이제. 제일 큰 건 이거다. 그죠? 77 들어가고 다시 폼을 올라와서 이게 또 3이 되고 제가 4. 계속 도는 거 이렇게 지금처럼. 이 맥스가 지금 맥스를 기준으로 계속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다 비교해 봐도 지금 77 이후에 1, 61, 11, 뭐 59, 15, 48, 19니까 얘보다 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조건 만족하지 않아서 다 빠져나가겠죠. 그죠? 다 빠져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수행돼? J폼은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밑에 봤더니 AK에다가 AJ를 넣으래요. AJ가 AI, 그죠? AK가 지금 2잖아, 2. 이걸 또 어디 넣으래요? 그러니까 AK, 그죠? AK 번번에다 이제 AI 값을 넣는 거죠, 그죠? AI가 지금 0번 방이니까 26. 26을 얼로 넣으래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왜 어차피 77 1로 가야 되니까, 그죠? 26 1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AI에다 뭐 넣으래요? 맥스 넣으래요. AI는 지금 0번 방에다가 맥스 넣으니까 마치 이거 두 개 자리가 바뀐 것처럼 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1회전 끝나고 다시 올라가면은 이제 i가 1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제 또 요걸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또 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값 중에서 또 뭐가 되겠어요? 제일 큰 값이 또 일로 들어오겠죠. 걔랑 변경이 서로 이제 교환이 되면서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1회전 했을 때 내림차순 하니까 가장 큰 값이 일로 들어온 게 딱 이제 문제로. 지금 여기서 이제 가장 주요하게 들어간 거죠. 1회전 했을 때 이게 들어간 거고, 2회전 할 때는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77 다음으로 큰 게 이제 61인가요? 지금? 그죠? 돌리고 나면 61이 들어가겠죠. 또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정렬이 쭉 돼가는. 그런 데서 1회전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1회전은 반드시 연습하셔야 되고, 한 3회전, 4회전까지 돌려보세요. 그러면 1회전 한번 돌려볼 때랑 3, 4회전까지 한번 돌려본 거랑은, 근데 돌리는 동안 되게 짜증나요, 이거. 저도 해봐서 알아요. 막 해보면은 뭐 숫자 하나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해봐야 돼요, 그거를. 그래야지 이제 저도 다 이런 과정을 겪었으니까, 그죠? 다 겪었던 거고, 다른 이제 뭐 코드를 만지는 분들은 다 이런 과정을 처음에 겪어요, 그죠? 그래서 그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 결과가 이제 내림차순으로 77부터 해서 이제 1까지 쭉 정렬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선택 정렬 내림차순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 정렬은 어려워요. 정렬 알고 좀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그죠? 잘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버블 정렬. 버블 정렬도 AR 그래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버블 정렬 어떻게 정렬해요? 지금 우리가 정렬하고 오름차순이니까 이렇게 정렬하겠죠. 이렇게 1회전이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봐서 앞에 게 크다면 잘 바꾸는데 지금 안 크니까 놔두고요. 그다음 어디 정렬? 이렇게 바꾸고 있죠. 앞에 게 크다면 자리 바뀔 거니까 4, 3, 7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1이랑 또 비교해서 앞에 게 더 이제 크다면 또 바뀌니까 4, 3, 1, 7 이렇게 쭉.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거를 쭉 뒤로 밀어내는 거죠. 버블 정렬이라는 걸 뭐라 했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 중에도 이렇게 있으면은 버블 정렬이 이제 이렇게 하나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관이 있다. 시험관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버블, 그 공기방울이죠. 공기방울 여기다 하나 놓으면은 이게 가만히 있지 않죠. 쭉 떠오르잖아요. 이게 약간 그런 개념이죠. 가장 큰 값부터 쭉 떠오르게 해서 하나 정렬 끝내놓고 그 다음 큰 값도 쫙 떠오르게 해서 그 다음 정렬 이렇게 정렬되는 거니까, 그죠? 그 방식 똑같이 이제 수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nm 템프 cnt라는 이제 변수를 만들어 놨고요. 변수명은 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요. 항상 고정된 건 아니죠. 이렇게 이제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폼은 묶어 놓으세요. 행으로 말씀드릴게요. 폼은 n포문이 이제 7행이고 7행에 묶이는 게 15행이죠. 중괄호 닫히는 거 묶어 놓으시고, 그 다음 m이라는 포문이 이제 8행부터 14행까지 묶어 놓으시고, 이 포문은 9행부터 13행까지죠. 물론 안 묶어놔도 사실 이제 코드를 많이 봤다면 사실 보는 게 뭐 전혀 뭐 이렇게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이 코드를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제일 처음에 이제 그 포에서 n을 먼저 7을 줬어요. n이 먼저 7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문에서 이제 m을 갖다가 1을 주죠. 그죠? 1을 주고, m이라는 포문은 이제 m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m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돌리고, 지금 n이 7이니까 뭐 당연히 조건 만족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포문이에요. 그 이 포문의 부동어 갖다가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조정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포문 봤더니 이제 m이 여기잖아요, 지금. m과
AR M-1 이거 두 개 비교한 거잖아요. 이렇게 천자로, 그죠? 이거 두 개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오름처순이니까 이게 만약에 더 크다면 M-1 쪽이 크다면은 밑에 세 줄 뭐예요? 템프에다 ARM 넣어주고 ARM에다가 ARM-1을 넣어주고 ARM-1에다가 템프 넣어주고 이 세 줄이 뭐예요? 자리 바꿈이잖아요. 자리 바꿔주는 거 한마디로,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얘가 더 작거든요. 그럼 그냥 건너뛰는 거죠. 건너뛰고 다시 올라가서 M이 몇이 돼요, 이번엔? 하나 증가해서 M이 2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번에는 이게 M이 되는 거예요. 이게 M이 되고 그 다음에 조건 보면은 M-1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잖아요, 계속. 근데 대신 앞에 게 크면은 자리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큰 값은 제일 뒤쪽으로 뜨게 돼 있으니까, 그죠? 봤더니 지금 조건이 어때요? 만족되잖아요. 왜냐면은 ARM-1이 ARM보다 크거든요, 지금 7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ARM을 갖다가 3이라는 값을 템프에 넣어준 거죠. 템프에 넣어주고 그다음에 ARM에다가 ARM-1을 넣어주니까 여기가 7이 되고 그 다음에 ARM-1에다가 여기다가 뭐 넣어줘? 템프 넣어주래죠. 교환한 거예요, 교환. 그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것도 낼 수 있냐면 우리 시험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오면은 뭐 결과값 뽑는 것도 물론 나올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품문을 채워 넣는 걸 낼 가능성이 커요. 정렬에서는 그걸 제일 많이 내니까 이품문 채워 넣는 걸 낼 수 있고 아니면 그 밑에 이품문 밑에 자리 바꾸는 거 세 줄 있잖아요. 그거 낼 수 있어요. 자리 바꾸는 거.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속 수행을 하게 되면은 계속 비교하면서 가장 큰 거 지금 이제 8인가요? 8이 이제 맨 끝으로 가겠죠. 계속 비교하면서 가가지고. 그죠? 고려 형태로 돌아간다는 거 마찬가지로 1회전을 다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1회전 중에서 이제 2번 보여드렸는데 1회전은 해보셔야 될 때 1회전은 다 계속 비교하는 거. 이렇게 써가면서 하시면 되니까 차근차근 한번 연습해 보시고 어떻게 정렬이 된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택에 팝이랑 뭐 푸시랑 팝을 써놨는데 이제 스택 같은 경우는 뭐 필기 쪽에서 좀 이제 문제가 좀 나오고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근래는 사실 이제 잘 보이지는 않는데 뭐 언제든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스택의 사이즈를 뭐 5라고 나오냐 본다면은 스택이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위에 푸시가 있고 밑에 팝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푸시 같은 경우는 이제 탑이 사이즈 마이너스1보다 작다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사이즈 마이너스1보다 탑이 작다면 그러니까 사이즈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돼요? 지금 5니까 4일 거 아니야? 그죠? 4가 있고 탑은 지금 현재 이제 몇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탑의 값이 그보다 작다면 이제 넣을 수 있는 거고 만약 반대로 이제 이 탑이 지금 여길 가리키고 있다. 아니면 여길 가리키고 있다. 그럼 꽉 찼다는 거거든요.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은 뭐가 돼요? S의 스택 이즈 풀. 스택이 꽉 찼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집어 넣는다면 뭐래요? 탑을 먼저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스택 탑에다 데이터를 넣는다. 이거 어떻게 본다면 처음에는 탑이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탑이. 탑 위치 여기라고요. 실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때는. 그럼 어떻게 돼요? 데이터를 하나 넣어야 된다. 뭐 A라는 데이터 넣어야 된다면은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탑을 하나 증가시키고 그래야 넣을 거예요. 여기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탑을 하나 증가시키고 A를 넣는 형태. 그죠? 또 뭐 B를 넣는다라고 한다면 탑을 또 하나 증가시키고 그 다음 B를 넣는 형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이제 팝 같은 거 이제 빼는 거죠. 빼는 건 뭐부터 해야 돼요? 데이터 먼저 빼야 돼요. 왜냐면 이 상태니까 지금. 지금 A, B까지 삽입이 됐다면 탑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내리고서 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지금 뻥 뚫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있고 여기 뻥 뚫리니까. 그러니까 먼저 뭘 해야 돼요? 이걸 먼저 빼내고 그 다음에 탑을 하나 만화시키는 이런 형태.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택의 푸시는 탑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스택 탑에다 데이터를 넣는 거고 팝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팝을 할 때는 스택 이렇게 써놨잖아요. 지금 리턴하는 걸. 스택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뭐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뒤에 그 단항연선 다 뒤에 있으니까 이걸 먼저 빼내겠죠. 탑에 있는 걸 이걸 먼저 빼내고 그 다음에 탑을 하나 감소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그래서 순서만 잘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삽입을 할 때는 탑을 증가시키고 데이터를 넣는 거고, 삭제할 때, 팝을 할 때는 먼저 값을 뺀 다음, 데이터를 뺀 다음에 탑을 하나 감소시킨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스택에 대한 연산자고요. 원형 큐는 뭐 내용이 좀 어렵죠. 그죠? 원형 큐는. 원형 큐 자체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이 큐를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큐는 사실 잘 나오진 않아요. 잘 나오진 않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큐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리어하고 프론트가 여기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A, B, C를 삽입한다면은 리어가 증가하고 삽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가 어떤 그 스택도 탑이 리어도 포인터니까요. 탑이 증가해서 데이터를 넣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증가해서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증가해서 A 넣어주고, 증가해서 B 넣어주고, 증가해서 C 넣으면은 리어가 여기까지 오겠죠. A, B, C가 삽입될 때. 근데 삭제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삭제될 때는 스택에서는 어차피 출입구가 같으니까 삭제될 때는 탑이 어떻게 돼요? 탑이 가리키는 걸 빼고 하나 감소되잖아요. 탑이. 그죠? 삭제할 때. 근데 얘는 프론트가 리어를 쫓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삽입하고 이제 삭제 한번 한다. 삭제 한번 한다면은 프론트가 하나 증가해요. 똑같이. 프론트가 증가되고 그 다음 요거 삭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냥 계속 넣었어요. 그래서 뭐 리어가 계속 증가, C도 들어, D도 E도 들어갔어요. 꽉 찼잖아요. 그럼 이제 그래서 리어가 이제 1로 오고 프론트가 예를 들어서 B, C까지 삭제를 했어요. 그럼 이제 프론트가 1로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데이터를 더 넣어야 돼요. 더 넣어야 되는데 이 뒤에는 공간이 없잖아요. 여긴 지금 3개가 비었는데 불구하고 얘는 꽉 찬지 않은 거죠. 못 넣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 Q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상태에서 이걸 다시 앞으로 이렇게 돌려버려야 돼요. 그런 로직이 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쓰기 불편하다.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은 그럼 아예 그냥 돌려가면서 쓰자 이렇게. 이거 원형 Q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0, 1, 2, 3, 4. 그럼 지금 같은 경우가 뭐예요, 지금?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D가 있고, 여기 리어가 있는 거고, 2번 방에 지금 프론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넣으면 돼요, 일로. 이거 다시 돌릴 필요 없이 그냥 넣으면 돼요. 그죠? 근데 넣는데 어떤 거 쓰는 거냐면은 원형 큐니까, 퍼센트 연산자 쓴 거예요, 그냥. 거기 이제 인서트, 이 삽입 보시면은, 리어에다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퍼센트 사이즈를 해서, 이 사이즈가 지금 5일 거 아니에요? 사이즈가 5다. 그게 프론트랑 같다면은 꽉 찬 거고, 바로 이제 딱 왔는데 프론트가 있다. 여기까지 쭉 넣어서 딱 왔는데 프론트가 있으면 꽉 찬 거잖아요. 그죠?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리어 플러스 1에다가 퍼센트 사이즈, 리어 플러스 1을 하면 0이 되네요. 그죠? 0에다 사이즈, 사이즈 퍼센트 0이 되니까 요 방에 그냥 넣으라는 거예요. 다음 거 넣을 때는. 삽입 뭐 ABCD, E, F를 한다면 F. 얘가 일로 와서 그냥 F가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원형 Q예요. 빠질 때 딜레이 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사실 원형 Q보다는 요 부분을 좀 더 잘 알아놓으시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요걸 좀 잘 알아놓으셔야 되고, 스택이랑 이제 Q를 좀 비교해서. 근데 스택이 나오는 스택이 좀 더 많이 나오긴 해요. 스택 개념을 좀 더 잘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Q라는 거에 대한 개념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제 스택이랑 Q는 좀 번외로 제가 좀 넣어서 보여드린 거고, 정렬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스택 Q는 뭐 사실 이렇게 막 돌려볼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있던 코드들이라든지 특히 이제 뭐 정렬 부분은 따로 시간 잡아서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뭐 10분, 15분 갔다가 이렇게 하나 돌리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돌리는 걸 좀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적인 부분들, C나 이제 프레임 언어 내용과 함께 해가지고
요 내용으로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련한 거니까 그렇게 꼭 연습하셔야 되고, 다음 시간에는 자바를 한번, 자바랑 파이썬도 간단히 또 한번 볼 거니까요. 자바를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사실 이제 난이도가 좀 높게, 어떻게 보면 이 로직 자체가, 이 코드가 좀 복잡하게 나오는 거는 앞으로도 C 언어가 거의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C 언어를 일단 연습을 좀 잘 여러분들이 해 놓으셔야 되고, 또 문제가 많이 나올 때는 또 굉장히 많이 또 포함해서 나오기 때문에 연습 잘 하셔야 되고, 전 다음 시간에 자바로 여러분들 다시 또 만나 뵐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